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파혼하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왜 외국 살다 왔다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개인주의에 이기적이기까지 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여기다 털어놓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제 속이라도 후련해보고자 넋두리식으로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잠시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도 잘 모를 정도로 어릴 적에 이민을 가서 미국인처럼 살아왔으면 저런 말을 들어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반성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전부 다 한국에서 졸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대학 생활까지 했고 그러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견문을 넓힐 겸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따로 알게 된 지인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관심이 생겨서 편입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편입까지 하고 유학생활 하다가 대학교 졸업장 따고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미국에서 했을 뿐이지 그냥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뭐 미국인처럼 산 것도 아니고 미국인 만나서 연애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자취하면서 유학생활하면서 보낸 게 다입니다. 그나마 모자란 영어 실력 덕분에 학점 좀 좋게 받기 위해서 1년을 더 다녔고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생활에 미련이 있거나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인턴 생활하면서 1년 더 지낸 게 전부입니다. 덕분에 인턴십 하면서 회사 생활은 1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큰돈 들여서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대학 전공하고는 크게 엇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주 다니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 준비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카페를 하나 오픈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제 전공이 미술 관련 쪽이라 인테리어 직접 하면서 카페 컨셉을 제 취향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었네요. 부모님이 학비를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제 인생 전반적으로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미술을 계속 하지 않고 카페를 시작한 것을 후회한 적도 없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움도 많이 되었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면 제 수입 조금 포기하고 사람 구해서 가게 돌리고 저는 남는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점이 많아요. 아름아름 카페 손님들 소문 타고 제가 짬내며 그린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계셔서 습작이기는 하지만 제 그림도 카페 한쪽에 진열돼서 팔고 있고요. 유명한 화가들 그림 마냥 한 점에 억소리나게 팔리는 거에 비하면 물감값도 겨우 나올 만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제 작품 활동하면서 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께 소개하기도 쉽고 조금이나마 돈도 벌 수 있으니 이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저는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카페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 집이 카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서 언젠가부터 카페의 단골이 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지요.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그저 잘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그 때문에 한동안 정말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야 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 끝에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저를 항상 우선으로 하고 아껴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남자친구도 그 말에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예비 시어머니 앞에만 있으면 그 대답이 너무 무색하게 남자친구는 저는 자기 어머니 다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네요. 예비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어머님 성격을 눈치도 챌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조금 푼수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냥 때묻지 않고 순수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받았을 뿐 뜻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사실 한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기에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었나 봅니다. 당신도 장사해봐서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서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주시고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겠냐 싶을 정도로 첫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좋은 척 하시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변을 휘두르려 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카페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챙겨주시나 하고 참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게에 방문하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음료수 드신 거는 제가 괜찮다고 말하고 일부러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부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주문하시고 계산대 앞에서 멀뚱멀뚱 계시더라고요. 한 잔 드시는 거면 저도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데 어디에 가져가시는 건지 말씀은 집에 가서 마시려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4잔 5잔씩 가져가세요. 사입해오는 조각 케이크도 맛있어 보인다며 한두 개씩 가져가시고요. 혼자서 그 많은 커피를 드실 것 같지도 않고 직원들도 어머님께서 분명히 친구들 드리려고 저렇게 몇 잔씩 가져가는 게 아니겠냐 말을 하고는 해요. 어머님 혼자 드시는 한두 잔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번 전표상으로는 2, 3만 원씩 되는 만큼 가져가시니 주변 보는 눈도 있고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돈 내고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맨 처음 오셨을 때 돈을 안 받았던 게 저였기도 하고 돈 내고 드셔야 한다고 말하기가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언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다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제 가게에 들락날락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웠겠다 하면서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자기만 믿어달라길래 조만간 해결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값을 치르신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루는 가게 앞에 트럭이 한 대 서더라고요. 좁은 골목이라 가게 앞은 주차가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가 서는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 장사하는 데서 뭐 커다란 물건이라도 들어오나 싶었죠. 그런데 차 안에서 배달기사님이 내리시더니 저희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더운 날이었다 보니 시원한 음료 사려고 들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배달기사님이 누군가를 찾던데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배달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고 대답해주니 기사님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물건 시키신 분하고 통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통화를 하다 말고 전화기를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전화 받아보시랍니다. 하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기 너머에 계신 건 어머님이셨어요.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데 차가 막힌다고 하시면서 배달 온 거 당신이 시키신 거라고 저보고 그냥 받아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찾았던 이름이 어머님 성함이었던 거였고요.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 이름도 모르느냐고 한 소리 들었네요.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겠지만 안 알려주신 걸 제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렇게 어머님이 시키신 물건들이 가게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받기 껄끄러운 택배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건이 하나둘씩 꺼내지는데 그게 화분, 인조가죽으로 된 의자며 조립해서 쓰는 테이블같이 여러 인테리어 소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가게가 혼잡해졌어요. 장사하는 가게에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그냥 집으로 받으시지 싶던 찰나에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머님한테 이게 다 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가게 오며 가며 하시면서 인테리어가 아주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가게 분위기 바꿔주려고 신경 써서 고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기사님들 시켜서 화분이며 의자며 여기다 놓아라, 저기다 놔달라 하시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카페를 다니시고
어디서 뭘 보고 오신 건진 모르겠는데 제 가게 분위기랑은 전혀 맞지 않은 것들 투성이에 솔직히 어디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것 같이 자취방에서도 안 쓸 것 같이 싼 티가 엄청 나는 것들 뿐이었거든요. 허름해 보여도 제 가게에 있는 소품들, 유럽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소품도 있고 솔직히 어머님이 불편하고 엉망이라고 평가한 그 의자 하나 가격이 아마 어머님이 가게로 배달시킨 물건들 값을 전부 다 치르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고가의 소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디자이너다 보니 돈이 있는데도 못 구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다 아름아름 그 감성을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 그게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제 가게를 마음대로 뒤집고 계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배달비나 취소 수수료를 다 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억지로 고집 부리며 가게를 뒤집어 놓으시려는 어머님과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저 사이에서 배달기사님들도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당황스러운 눈치였고요. 어머님이 어깃장을 부리고 계셔도 가게 사장이 전대 어쩌겠어요? 배달기사님들은 결국 물건을 다시 다 싣고 나가셨는데 어머님은 제 행동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는 찰나에 어머님이 왜 그랬는지 한마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깟 커피 좀 얻어 마셨다고 아들한테 눈치를 주길래 본인 경험 살려서 가게 잘 되게 해주려고 싹 다 뜯어 고쳐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그깟 커피 가지고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하면서 진상 손님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긴 해요. 커피가 엄청 남지 않냐고 하시는데 돈 벌고 있는 게 사실이니 안 남는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좋은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발품 팔고 다니고 있고 팔고 있는 디저트류 같은 것도 공장에서 나오는 싸구려들 쓰면 충분히 쓰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시설비에 인건비나 월세까지 다 그 한 장 가격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마시고 가져간 거 원가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고 하시면서 낡아빠진 가게 소품을 공짜로 바꿔준다는데 당신이 쓴 돈만 하더라도 여태 드신 거는 다 지불하고 남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게 분위기를 싹 바꿔주면 가게도 미어터지게 될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음료수 가져가신 것도 디저트류 하나씩 가져가신 것도 전부 다 가게가 잘 되라라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주기 위해서 가져가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인분들하고 카페에 자주 가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어봐야 하신다고요. 경험자의 눈으로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데 당신이 그동안 꽁으로 가져간 건 아깝고 이렇게 신경 써서 가져온 거 물리는 돈은 안 아깝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어머님이 그동안 얻어먹고 가신 거 돈으로 받아내겠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해달라 말한 거였죠. 그리고 장사 잘 되게 도와달라고 여쭤본 적도 없어요. 조용해 보이는 카페지만 그건 어머님이 오시는 시간대가 유독 손님이 없을 뿐이고 낼 거 다 내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해도 한 달에 웬만한 월급 받는 회사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매상 걱정을 해줄 만큼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아니에요. 제 매상 걱정을 해주실 거면 솔직히 남자친구 월급 걱정을 해주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아직 제가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제 명의로 제가 오픈한 가게에 어머님이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것도 웃기고 제가 알기론 어머님이 하셨다는 장사 또한 카페와는 일절 상관없던 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좋게 좋게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실 필요도 없다. 애써 어머님 기분 풀어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자꾸 체면 타령하시길래 어머님이 사오신 것들은 근처 필요한 곳에 어머님 이름으로 기증하겠다 했어요. 여태까지 드신 것 돈 받을 생각 없다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렸고요. 대신 앞으로는 그냥 드시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자기가 사온 게 얼만지나 아냐고 생색을 내셨는데 큰돈 쓰신 것처럼 말한 것 치고 그동안 매일같이 오셔서 돈 안 내고 가져가신 것 치면 반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날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최대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하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인데 이해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자친구한테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오늘 일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맞다고. 이건 엄연히 내 가게고 내 직장인데 아무리 뜻이 좋았어도 장사에 방해가 되었고 어머님하고 신랑이 하는 동안 손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느냐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 어머님이 또 가게에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직접 사과까지 하시고 그런 일은 또 없을 거라고까지 말해주셔서 저도 이 일을 가지고 더 뭐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심지어 그날 드신 건 계산까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매번 드시던 케이크 같은 건 드시지 않고 음료수도 본인 것 딱 한 잔만 드셨지만 충분히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줘서 해결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얼마 뒤부터 어머님께서 또 쓸데없는 배려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카페를 다니신다는 지인분들을 데리고 저희 가게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팔아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진상 손님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카페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개성 있는 인테리어로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라든지 친구들끼리 와서 사진 찍고 가고 하는 감성 카페가 주된 컨셉인데 장사가 안 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막 10분씩 오셔서 자리란 자리는 다 차지하고 가십니다. 배치도 일일이 신경 써서 한 건데 일행끼리 붙어 앉아야겠다고 가게 테이블이며 의자 다 이리저리 옮기고 서로 붙여놓고 가시고 몇몇 분들은 음료수 한 개 시켜놓고 잔을 몇 개씩 달라고 하셔서는 그걸 나눠 마시고 가십니다. 한 번 오시면 2~3시간씩 계시고 가게 떠나가라 소란스럽게 수다 떠시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이 집 며느리가 하는 가게라면서 하시면서 어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느냐며 한마디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중에 혼자서 따로 오셔서 나 니네 시어머니 친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친구한테 돈은 왜 받냐고 물어보실 때도 있고 그렇게 우르르 오시면 아주 저도 직원들도 진이 빠져서 죽겠더라고요. 가게 상태가 엉망이 돼 있는 건 말도 못하고요. 제가 그린 그림들 보고는 이딴 그림을 돈 주고 판다면서 하쟁이들 돈 벌기 참 쉽다 하시면서 비웃고 가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참으니 더는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제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매출 잘 나온다고 굳이 매일같이 오셔서 안 팔아주셔도 된다고 최대한 좋게 설명드렸어요. 그걸로 또 어머님하고 너는 애가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미국 살다 왔다고 아주 싸가지도 미국 싸가지로 장착을 했다면서 장사도 할 줄 모르면서 동네 단골들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모르냐고 하시며 울음장까지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 회사에 있던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싸움을 말리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무작정 자기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 아니겠냐. 며느리 될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인데 벌써부터 시어머니 된다고 착한 우리 엄마를 시월드로 만들면 기분이 좋냐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게 운영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말끝마다 미국은 어쩌고 하면서 어른 공경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미국 살아봤나요? 어른 공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적도 없으면서 단편적인 거 가지고 어른 공경 운운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존댓말이 없다고 해서 어른 공경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었으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안 내고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지네 엄마 잘못한 건 인정 안 하고 이 상황이 처신머리 없는 제 잘못이라고만 말하고 있으니 이건 뭐 결혼을 해보지 않아도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처음 싸우는 건데도 벌써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내 가게 근처는 오지도 말라고 말하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첫 인사드리고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이 모양이면 더 볼 것도 없다고, 더 늦게 결정하면 후회할 게 뻔한데 더 길게 볼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기회는 한 번 줬으니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자꾸 장사하는 법 알려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줘도 한 달에 너가 버는 월급의 4~5배는 벌고 있다고,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더 이러고 있으면 영업방해로 경찰 신고할 거라고 하니 군말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원래 매상이나 제가 얼마나 버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너보다 잘 번다 하면서 으스대는 성격이 아닌데, 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무슨 돈 한 푼도 못 벌고 남자친구한테 빌붙으려고 그런다 하면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해버렸네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날 곧바로 남자친구며 어머님이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한적한 제 카페가 그렇게 돈이 잘 되는 가게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나 봐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효도도 하고 효도도 받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지들 손으로 갈라놓고 다시 꼬매려고 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너무나도 구차하게 매달리기에 저도 독하게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고 쓴소리도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몇 주를 더 저한테 사과해오다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았는지 요즘은 연락도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집구석하고는 다시 얽힐 일 없을 것 같네요. 욕심이 과한 걸 나쁘다고 탓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 될 사람이라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사람 우습게 알고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 전에 이 사단이 나버린 게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게 계약도 다 끝나가고 이 자리에 정이 떨어져서 그런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자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조만간 가게를 옮기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번에는 가게에 크게 투자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더 좋은 자리에 확장해서 가는 거니 아쉽지는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잘해왔으니 앞으로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